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함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식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와서 이제 집합이란 걸 배웠잖아요. 집합을 통해서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x집합 안에 있는 원소 한 원소와 y집합 안에 있는 한 원소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얘를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대응. 그쵸? 그리고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x라는 집합 안에 원소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고 할게요. y라는 집합 안에 원소 1, 2, 3, 4가 있다고 할게요. 이럴 때 이 집합 x의 원소에서 y의 하나씩만 즉 얘 하나, 1도 하나, 2도 하나, 3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될 때 우리는 이것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x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x집합을 바로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y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얘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죠. 공역. 그쵸? 그리고 집합 x의 원소가 선택한 애들, 즉 1, 2, 4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얘네들을 바로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맞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씩만 대응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1이 욕심이 많아. 그래서 1, 2와 4를 선택하고 그 다음 2는 1을 선택하고 3은 3을 선택했어.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1이 두 개를 선택해버렸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자, 1은 하나, 2도 하나 선택했어요. 근데 3이 선택을 하지 않아. 3이 선택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도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이 3을 선택하고요. 2도 3을 선택하고 3도 3을 선택해. 얘네 세 개가 다 하나만 선택했어. 이런 경우도 함수가 되겠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요, 여러분, 교과서 문제 1번 보면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네 정역이 131이에요. 정역이 131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 f와 g가 같대요. 자, 두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함수가 같다. 그쵸? 우리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자,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요. 각각 서로 같고요.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선 지금 정역이 일단 같죠. 그쵸? 공역도 같아야 돼요. 공역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함수값도 같으면 됩니다. 함수값이란 게 뭐지? 함수값이란 것은 이 x 대신에 그 1 정역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바로 함수값이잖아요. 그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먼저 지금 정역이 1, 3이잖아요. 그러면 뭐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x 1, 3. 자, y. 그러면 여기 f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a라고 할게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그쵸? 1 플러스 a가 되겠죠. 3을 집어넣으면 그쵸? 9 플러스 a가 되겠죠. 아, 이렇게 봤더니 우리 함수값 즉 치역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함수값 즉 f1은 1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 있고 f3은 9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gx를 한번 해볼까요? 자, x 1, 3 정의역 똑같으니까 y. 자, 이번에는 어떤 함수냐? bx-2래요. bx-2. 그럼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b-2 촥.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3b-2 촥 이렇게 되겠죠. 이랬더니
G1은 B-2고요. 그 다음 G3은요. 3B-2구나. 그런데 지금 F와 G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쵸? 즉 1 플러스 A랑 B-2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얘랑도 같아야 돼요. 즉 9 플러스 A랑 3B-2랑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쵸? 연립방정식 그냥 뺄까요? 예. 그냥 밑에서 위에서 아래 거 뺄게요. 1 빼기 9는 마이너스 8. 그 다음 얘 없어지고요. 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b. 얘는 없어지죠. 그럼 결국에는 b라는 거는 뭐다?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4니까 b 4를 아무 데나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냥 집어넣으면 뭐죠? a는 4 집어넣으면 2니까 넘어가니까 1이네요. 1. 그래서 A는 1, B라는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고요. 두 개 더하니까 정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종류는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게 있었고, 그쵸? 1대1 대응이란 게 있었고요. 또 항등함수가 있었고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죠? 1대1 함수는 뭐냐?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 즉 x1과 x2가 다르면 그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 집합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y에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다고 할게요. 1대 3, 2대 1, 3대 4 이렇게 대응한다고 해봅시다. 자, x값이 다 다르죠. 그럴 때 함수값을 한번 볼게요. 함수값 1대 3, 2대 1, 3대 4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은 반드시 1대1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얘 지금 보면요.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3, 4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만 쏙 빼버리면 공역도 1, 3, 4, 치역도 1, 3, 4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요. 자, 여기도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이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상수함수는 뭐냐? 상수함수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숫자만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소만. 이렇게. 우린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뭐죠? x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다 달라야 됩니다. 공통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공통되는 게 있다 없다를 찾는 방법은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래프와 겹쳐지는 지점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2개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쭉쭉쭉쭉쭉 내려갔더니 이 그래프와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완전 일치하네요. 그쵸?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x값이 다 마이너스 1에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상수함수.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x축 쭉쭉쭉 내렸어요. 두 점에서 만나네요. 안 됩니다. 얘도 안 되고요. 자, 얘 볼게요. 3번은 한 점이에요, 쌤. 한 점이에요. 그런데 1 이상부터는 어이구 2점, 여러 점 그냥 진짜 마이너스 1 이하부터도 쭉 그냥 다. 그쵸? 엄청 많이 만나네. 얘도 안 됩니다. 4번은 보세요. 한 점.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점근선이고요. x축이 점근선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이건 과연 1대1 대응일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 없냐?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역은 항상 실수 전체, 그 다음 공역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긴 해. 근데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치역은 지금 y가 0보다 큰 값들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할게요. 합성함수는 함수 두 개를 합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쭈쭈가 있고요. 그리고 뚱우뚱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명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100점이 있고요. 여기는 만약에 80점이 있다고 할게요. 수학 점수가.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를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쭈쭈가 80점, 뚱우뚱우 100점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고요.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 1등급, 자 2등급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뚱뚱가 100점이니까 1등급이고 80점이 2등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걸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함수 F는 학생에 따라서 수학 점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는 이걸 함수 F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점수에 대해서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는 G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엔 이 두 함수 F와 G를 합성한 G.F의 함수는 무슨 의미냐, 바로 그 학생들의 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쭈쭈는 몇 등급? 네, 2등급. 그 다음 뚱우뚱우는 1등급.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G.F라는 거, F.G가 아니라 G.F라는 거. 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지금 fx가 ax 플러스 b라고 했고요. f.fx가 9x-4라고 할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fx가 fx가 바로 9x-4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ax 플러스 b, 얘가 바로 9x-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f(ax 플러스 b니까 이 fx에 x 대신에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냥. 그쵸? 그럼 a에 ax 플러스 b 플러스 b, 얘가 뭐다? 9x-4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자 a제곱 x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플러스 ab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얘가 9x-4다 이 말이죠. 그쵸? 자,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 그쵸?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럼 a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겠죠. 그럼 a제곱이 바로 9가 돼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러면 a는 풀마 3이죠. 풀마 3. 근데 단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ab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네요. 근데 a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4b가 마이너스 4.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다 구했네요. fx라는 애는 얼마다? 3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2의 값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 3, 6, 5.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할게요. 역함수는 뭐냐면 역이 뭐죠? 네, 역주행, 이렇게 반대로, 그쵸? 반대.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함수에 f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f 인버스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의미가 바로 이 f의
역함수다 이런 개념이고요. 역함수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면 함수 f가 지금 x에서 x로 이렇게 간다면 역함수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의 f의 1의 값이 얼마냐 했을 때 1의 값은 2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f 인버스 1의 값, 즉 f의 역함수의 1의 값은 얼마냐? 즉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얘는 4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역함수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f 인버스라고 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마찬가지로 g 인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좀 전에 했죠. g.f라는 건 무슨 말이냐? g.f라는 거는 네, 합성함수, 즉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여기로 가라는 게 바로 이게 g.f입니다. 맞죠? 그러면 보세요. 얘처럼 지금 g.f의 인버스, 즉 g.f를 거꾸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로 가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가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어떤 함수의 합성함수냐? 바로 g가 아니죠. 자, 바로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g.f의 인버스는 결국에는 f 인버스 g 인버스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선생님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얘를 먼저 보면 얘는 f에 g 인버스 1을 해라. 즉 1을 거꾸로 가라. g함수에서 1을 거꾸로 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가라 이 말이죠. 그럼 1이 출발하면 뭐예요? 이 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f2의 값, f2의 값은 뭐냐? 이 값이 f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3으로 짝 지어지니까 얘는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보세요. 아까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로 f 인버스 g 인버스 4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럼 얘는 f 인버스에 g 인버스 4의 값을 하라 이 뜻이죠. 그럼 먼저 g 인버스 4인데 4를 어떻게 거꾸로 가라. 그럼 4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가니까 얘는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제는 뭐야? 그럼 다시 쓰면 f 인버스 3이네요. 그럼 마찬가지 얘도 무슨 말이냐? 3인데 어떻게? 거꾸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3에서 거꾸로 가면 얼마예요? 얘? 그쵸? 얘는 바로 2가 됩니다. 2. 그래서 이 값은 바로 2가 되는구나.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g.f 인버스 a가 마이너스 7일 때 a 값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g f 인버스 a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7이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때 우리 f 인버스 a 값을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특정한 문자 k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gk가 마이너스 7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7.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k를 집어넣습니다. x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이네요. 그쵸? 그러면 3을 넘기면 마이너스 2k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네요. k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는 5. 즉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f 인버스 a의 값이 바로 5다 이 말이죠.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자, x가 있고 예를 들어서 y가 있다. 이때 여기 f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바로 f 인버스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a가 있고 여기 5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f 인버스 a가 바로 5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 f5의 값이 바로 뭐다? a다 이 말이 되겠죠. 그쵸?
F5의 값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5의 값이 바로 A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5, 3, 15에서 마이너스 1하니까 14. 그래서 A는 14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G 인버스 7을 값을 구해야 되는데 G.fx가 4x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gfx가 바로 4x 플러스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보세요. 마찬가지로 g 인버스 4x 플러스 3 한 것이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쓰면 g 인버스 4x 플러스 3이 뭐가 된다? 2x 플러스 a가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g 인버스 7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7이 되려면 x 대신에 1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g 인버스 7의 값은 바로 2 플러스 a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다 되겠네요. 근데 a 값을 어떻게 구하냐? a 값을 어떻게 구하냐? 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얘는 뭐냐? 다시 쓰면 g fx니까 2x 플러스 a를 해볼게요. 그럼 결국엔 얘는 x 대신에 2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a에 2x 플러스 a 한 거죠. 그쵸? 플러스 b 한 것이 뭐가 된다? 4x 플러스 3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얘는 전개하면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바로 4x 플러스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뭐죠? 2a가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2. 그럼 a는 2를 쏙 집어넣으니까 결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인버스 7은 얼마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만족시킬 때 f 인버스 3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얘는 어떻게? f 인버스 값을 구해야 되네. 그럼 얘 식을 있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f 인버스 x 마이너스 2가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러분. 얘가 지금 3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3이 되려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5를 집어넣어야죠. x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그럼 여기 1대1 대응인 함수 이건 뭔가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역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1대1 그쵸? 대응이어야 됩니다. 대응해야 돼요. 왜 1대1 대응해야 되냐? 잘 보세요. 만약에 x가 1, 2, 3이 있어요. 자, y가 만약에 1,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럼 1일 때 1, 2일 때 2, 뭐 3일 때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함수 f는 함수가 맞죠? 함수가 맞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역함수는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왜? 이 살아난 애가 남기 때문에. 살아난 애가 남기 때문에 어떻게? 반드시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살아난 애가 남잖아요. 살아난 애가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해야 된다. 네, 그걸 또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리함수는 이렇게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하는데요. 쉽게 하자면 근데 유리함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점근선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점근선이 뭐죠? 네, 점근선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한없이 가는데 절대 만나지 않는 선이 하나 있어요. 절대 접하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이 점근선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점근선을 잘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라는 그 유리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그릴게요. 어떤 모양이냐? 얘는 요런 모양입니다. 이거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xy. 이때 절대 유리함수는요. 어디? 여기 x축과 이 y축과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점근선은 바로 x축과 y축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때 점근선은 바로 x는 0, y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바로 이 점근선의 교점 있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대칭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 0,0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요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이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는 y는 풀마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 k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그래프 모양이 네, 이렇게 예,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했죠, 그렇죠?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게 이렇게 다루진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럼 뭐냐? 이런 거는 자, 이런 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y는 x 마이너스 a 분의 뭐 k 이런 건 뭐냐? 플러스 b 이런 건 뭐냐? 이런 건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했었죠. 이때 이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 바로 얘네가 다 점근선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x는 a 그리고 y는 b, 얘가 바로 점근선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느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렇죠. a, b의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원래는 y는 풀마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것 또한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는 풀마 x-a 플러스 b에 대해서 또 대칭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정보를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거 어디 가니? 오케이.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이런 형태를 우리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유리함수의 일반형, 이런 형태인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아까처럼 표준형, 즉 y는 x-a분의 k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바꿔보면 어떻게 바꾸느냐? 물론 직접 나눠도 됩니다. 3x-4에서 x 플러스 2를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럼 3하면 3x 플러스 u 하면 나머지 얼마?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보세요. y는 x 플러스 2라고 하고요. 일단 3이 있잖아. 앞에 3. 그럼 3을 써주고 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 3x고 3이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어떻게?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맞니? 마이너스 10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우리 요렇게 하나 쓸 수 있고 요렇게 하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분하니까 3이 되고 얘는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0 되겠네. 그럼 다시 쓰면 y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10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y는 x분의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x분의 10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마이너스 2,3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y는 풀마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2,3이 되면서 두 개를 합치니까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은 4번 1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매번 그럼 할 때마다 이 얘를 이런 식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방법적인 걸 알려줄게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얘 보이나요? 얘? 그래서 얘를 0으로 하는, 분모를 0으로 하는, 즉 x가 얼마? 마이너스 2. 그쵸? 그리고 이 x의 개수의 비율이 있죠. x의 개수의 비율. 즉 1분의 3이니까 얼마? y는 3. 바로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다. 이 뜻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3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풀마 x 플러스 2 플러스 3에 대하여 또 대칭이다. 이런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그럼 이 아까 표준형처럼 나타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표준형처럼 나타내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눌 필요 없고요. y는 x 플러스 2 한 다음 잘 보세요. x를 0이 되게끔 하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2, 6, 마이너스 4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아까 얼마? 개수의 비율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다 보니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있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를 보면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얘와 일치한대요. 얘와 일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도 어떻게? y는 x분의 8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일치하려면 얘 또한 y는 x분의 8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요.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보세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물론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 y는 뭐 x 마이너스 1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y는 x 마이너스 1 분의 어떻게? 1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죠. 1 넘으면 8이죠. 그렇죠? 그리고 x의 개수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는 x분의 8이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얘는 y는 x분의 8이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그럼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 3에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그쵸? 마이너스 5만큼. 그래서 n은 마이너스 5. 그런데 뭐라고 했죠? m 빼기 n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도 보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y는 x분의 b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a, y는 c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점근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점근선 그쵸? 점근선 나와 있어요. 뭐야? x는 3 그쵸? x는 3, y는 2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x는 3이니까 결국에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3 맞죠? 그럼 c는 얼마예요? c는 2. 다 했네.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되네. b만 구하려고 봤더니 이 그래프가 지금 원점을 지나네. 0,0 그쵸? 아이고 0,0을 지나니까 x 대신에 0,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다시 쓰면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b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 x 대신에 0,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0을 뭐 쓸게요. 마이너스 3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네. 양변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0은 b 마이너스 6이네요. 그쵸? 그럼 b는 얼마야? b는 6이 되겠네요. b는 6. 다 했네. b는 6, a는 마이너스 3, c는 2. 이 세 개 다 더하면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무리함수를 할 텐데요. 무리함수는 이렇게 y는 루트 안에 이렇게 x가 있을 때 우린 이것을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그 무리함수를 루트를 만들기 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1학기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y는 이 무리함수에서는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요. y는 x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었단 말은 이것을 이 y는 x제곱이란 그래프를 어디에 대칭? 그렇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y는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구해봅시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x는 y제곱이 되면서 y는 풀마 루트 x가 됩니다. 그렇죠? 풀마 루트 x가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좀 먼저 생각할게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즉 여기 이 파란색 부분 이것만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y는 루트 x다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y는 루트 x. 이게 바로 y는 루트 x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만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일단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볼게. y는 루트 x 다 지워볼게요. 얘만 빼고 다 지워볼게요. 다시 그리면 얘가 바로 y는 얘가 바로 파란색 깔로 해야 되네. y는 루트 x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축에 대하여 대칭일까요? 그쵸, y축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얘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을게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단 말은 x축에 대해 대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을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단 말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 이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형태 y는 루트 x, y는 루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한번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봤더니 y는 루트 x니까 x 앞에 개수 플러스죠. 그리고 y도 플러스죠. 그래서 뿔뿔이니까 일사분면. 그 다음 얘는 x 개수 마이너스죠. 그 다음 여기 플러스죠. 그래서 마플이니까 이사분면. 얘 y 지금 마이너스죠. 그리고 x 앞에 개수 마이너스죠. 마마니까 3사분면. x 앞에 마이너스죠. y 그러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죠. x의 개수 플러스니까 풀마 해서 4사분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쉽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y는 루트 x의 범위를 한번 봅시다. y는 루트 x의 범위. y는 루트 x의 범위를 보면요. 반드시 치역은 일단 좀 지울게요. y는 루트 x의 범위를 보면 반드시 치역은 지금 보니까 치역은 그쵸? 치역은 반드시 x가 뭐보다? 0보다 큰 범위입니다. 0보다. 그쵸?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되겠죠. 그쵸? 이런 범위예요. 이런 범위. 그리고 치역이란다. sorry. 정역. 지금 정신이 없네요. 미안해요. 정역. 다시 해. 정역이 바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쵸? 즉 여기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y는 루트 x는. 그리고 보세요. 공역이 아니라 치역. 왜 이러지 오늘? 치역을 보면 치역은 y 값이잖아요. y값 함수값이 지금 보면 절대 이 x축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 위에 있어요. 위에. 얘도 마찬가지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시작점, 이 그래프의 시작점을 좀 찾아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지금 이런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얘 다시 쓸게요. 정의역.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요. 얘는 그러면 어떤 형태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y는 지금 보니까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즉 y는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즉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y는 마이너스 루트 2x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쵸?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y는 마이너스 루트 2x, x 앞에가 마이너스고 지금 루트 앞에가 플러스야. 마플이죠. 마플이란 말은 몇 사분면이죠? 마플이니까 이렇게 2사분면을 지나요. 원래 이런 그래프였어요. 근데 얘를 즉 0,0부터 시작해서 이거 왜 계속 나오니? 0,0부터 시작했죠.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즉 하나, 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나, 즉 여기 2, 마이너스 1을 시작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찾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정역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 그치? 여기가 2니까 정의역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맞아요. 기억은.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는 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그래프는 3, 4면을 지난다. 지금 보세요. 그래프가 3, 4면 지나는지. 안 지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함수에서는 이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함수는 사실. 네, 그래서 이걸 좀 참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이 함수를 딱 보는 순간 이 함수는 무슨 함수를, 즉 이걸 딱 보는 순간 y는 루트 마이너스 2x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구나. 그걸 찾아서 하나하나씩 해보면 별 다른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를 보면 일단 이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때 실수 k값. 그럼 먼저 얘를 한번 보자. 얘를 봤더니 얘는 y는 루트 x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루트 안에 있는 게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죠? 4만큼. 그쵸?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여기 k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축, y축 그래프 그려보면 원래 y는 루트 x인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하나, 둘, 셋, 넷, 4, 여기 4만큼, y축 방향으로 k인데 k는 몰라요. 모르다가 적당히 그냥 선생님이 그냥 여기 왜 이러니? 여기 적당히 여기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얘랑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우리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 역함수란 거는 항상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래프일 때. 이런 그래프일 때는. 물론 뭐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이런 그래프는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함수가. y는 x 위에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 값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즉 무슨 말이냐? k 값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잖아요. y축 방향으로. 근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단 말은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치? x 값은 옆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이 그래프와 이 y는 루트 x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는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해봅시다. 쭉 올라가요.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또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쵸? 즉 어디까지는 두 점에서 만날까요? 그치? 바로 이 시작점. 바로 시작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시작점이 바로 y는 x 위에 있을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요. 하지만 그 시작점이 y는 x보다 더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또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실수 k의 최대값은 바로 이 시작점이 y는 루트 x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y는 루트 x 위에 있단 말은 x가 4니까 y는 x니까 그래프가 y는 x니까 x가 4일 때 y 값은 얼마? 4.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f.g 근데 fx가 이렇고 gx가 이렇게 1부터 4까지 최대값 m, 최소값 m을 갔는데 m 플러스 m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근데 x가 지금 1부터 4까지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부터 쭈르륵 해서 4까지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gx는 그럼 어떻게 되냐? gx 먼저 gx잖아요. 그럼 여기 g라는 겁니다. 그치? 맞죠? 그럼 gx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3이죠. 3부터 쭈르륵 해서 4를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 얼마? 6까지예요. 4 집어넣으면 6까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z 얘를 뭐 f라고 할게요. f라고 하면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냐? 지금 3 집어넣으세요. 3 집어넣으면 3, 3은 9,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11 하니까 얼마죠? 20이니까 2네 2. 2부터 쭈르륵 6 집어넣으세요. 6, 6, 36, 마이너스 6, 6, 36, 플러스 11이네요. 11까지네. 그러면 다 했네요. 다 했네. 결국엔 f.g라는 거는 결국엔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f.g의 함수값은 바로 이 z에 해당하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냐? 최대값은 m은 11이고 최소값 m은 얼마냐? m은 2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1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gx가 x 플러스 2니까 gx x 플러스 2를 x 대신에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해볼게요. 좀 지우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그럼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1일 때 여기 4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찾아서 해도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 그래프가 제 3, 4분면을 안 지나는데 3, 4분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축 방향으로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X축 방향으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즉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의 개수만큼 개수의 비율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럼 얘 X 얘 Y 그럼 다음 보세요. 원래는 이 X축과 Y축이 정근선이잖아요. 근데 X축 방향에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쭈쭈쭈쭈쭈쭈 여기 5 그 다음 1만큼 쭈쭈쭈쭈쭈쭈쭈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때 3, 4분면 안 지난데 만약에 요렇게 되면 무조건 3, 4분면 안 지나죠. 그쵸? 네,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 파란색처럼 요렇게 네, 요렇게 되면 됩니다. 그쵸? 만약에 요렇게 되면 지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에 x가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겠네. x가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겠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걸 알 수 있을 거잖아.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 값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a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얘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곱해주면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2a는 얼마?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a는 얼마?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이냐?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1, 2, 3 자연수.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얼마? 6. 정답은 6이 됩니다. 6.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x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 역함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 거리가 2루트이네요. 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그쵸?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니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냥 뭐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근데 얘와 얘 역함수는 반드시 어떤 그래프와 그치? y는 x와 어떻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y는 x 위에서 이렇게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두 교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두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이 역함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y는 x와 이 원래 함수의 교점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교점이니까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와 x의 교점을 찾아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4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a는 4x가 되고요.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가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교점을 선생님이 여기를 알파,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 베타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 이 교점, 즉 알파, 베타는 결국에는 얘의 근이잖아요. 그쵸?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4a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베타 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x값 길이의 차이,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y값 길이의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한 걸 루트 씌운 게 바로 2루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또 전개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지금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수직으로 쭉 내리고 얘도 이렇게 쭉 갔을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지금 얘가 y는 x잖아요. y는 x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하면 얘가 45도가 됩니다. 45도. 얘도 45도예요. 45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 거리가 지금 2루트 2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쵸? 우리 기억나죠? 1대 1대 루트 2 이용해서 루트 1대 2 루트 2니까 결국엔 여기는 2, 여기도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결국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러면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4,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그럼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다시 쓸까요, 여기? 여기 쓸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두 개 더하면 2베타는 6, 베타는 얼마?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베타가 3이니까 여기 베타도 3이죠. 즉 3,3을 지납니다. 즉 얘도 아이고 어디 갔니? 어디 갔어요? 아이고 어디 갔니? 어디로 움직였니? 얘도 보면은 어디? 얘가 바로 3,3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은 4분의 3, 9가 되겠죠. 플러스 A. 그러면 A는 얼마죠? 3 빼기 4분의 9. 그래서 A는 4분의 30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A 값이 바로 4분의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얘가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걸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기울기가 1이란 말은 결국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1이다. 즉 x의 증가량도 y의 증가량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밖에 없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여기가 45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45도.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이용해서 2루트 2니까 2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걸 안 쓴다라고 하면 결국엔 얘를 다시 전개하면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그럼 얘는 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이거 이용하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4a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 A 값은 바로 4분의 3입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x-1분의 9의 그래프를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할 때 PQ 더하기 PR 최소값이네요. 그러면 보세요.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 P잖아요. 그쵸? 그럼 한 점 P니까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a,a-1분의 9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Q는 바로 이 Y값이 바로 PQ잖아요. PQ는 그래서 a-1분의 9라고 하고요. PR은 바로 이 X만큼 떨어져 있는 즉 X값, 즉 A가 되잖아요. 그쵸? 즉 A 더하기 a-1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말이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거 예전에 배웠던 혹시 절대부등식에서 배웠던 산술기하 평균 기억나나요? 산술기하 평균 A 더하기 B 즉 이것의 2로 나눈 얘는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예,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럼 얘는 또 다르게 이렇게 쓸 수 있죠. a 더하기 b는 어떻게? 2 루트 a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걸 이용할 건데 이 상태로 두고 이걸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는 2 루트 a 곱하기 a-1분의 9 이렇게 되면서 약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얘를 어떻게? 분모를 맞춰주기 위해서 a-1 더하기 a-1분의 9 얘 마이너스 1이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던 거를 빌려왔으니까 어떻게? 갚아야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는 이제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의 최소값을. 그쵸? 그럼 얘의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a-1 더하기 a-1분의 9 하면 예산수기하 평균에 의해서 a-1 곱하기 a-1분의 9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약분되면서 얘는 루트 9는 3이잖아요. 즉 6이 됩니다. 6. 그쵸? 그러면 여기 얘의 최소값은 얼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 맞죠? 근데 한마디로 해서 얘의 최소값이 6이야. 근데 우린 거기다가 뭘 해줘야 돼?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7.